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급하게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편집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180도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3일치 법칙, 세 번째는 30도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촬영을 할 때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법칙들이지만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편집 문법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편집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촬영된 영상들 중에서 필요한 쇼트를 선별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길이를 조절하고 적절한 효과를 적용하는 것 등이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봤었죠. 결합이란 녹화된 영상들이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컷만을 이용해서 적절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연결하는 편집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질은 프로그램의 내용 전달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시간적 제약에 따라서 빠른 전개를 위해 프로그램의 길이를 압축하는 편집의 기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뮤직비디오가 약 3분 30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3분 30초짜리 영상을 위해서 며칠 내내, 지금 몇 주 내내 녹화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최종 출력물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의 용량을 차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질 과정을 통해서 길이를 압축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수정은 혹시 이제 스텝이나 연기자가 실수를 하거나 영상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편집 과정에서 오류 등이 있으면 그럴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의 소스를 잘된 소스나 다른 소스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일부를 수정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좀 장면을 넉넉하게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편집을 할 때 이렇게 수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넉넉하게, 영상 길이도 넉넉하게, 그리고 킵도 두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촬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은 촬영된 장면들을 이용을 해서 기획 의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편집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편집이 제작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전환이나 음향 등의 효과적인 부분도 이런 편집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집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4가지 기능들을 염두를 해두고 편집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편집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우리가 저번에 편집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연속성. 이거는 장면이나 숏이 바뀌더라도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해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각적, 청각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편집 과정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복합성은 이제 뭐 영화 광고라든지 뮤직비디오, CG 장면 등과 같이 영상물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숏을 편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마지막 윤리성은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이유나 상황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편집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편집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저 첫 번째,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설명할 그 세 가지 법칙들도 이 편집의 연속성, 그러니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편집을 진행해야 하는 원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80도 법칙이에요.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살펴봤던 중요한 촬영 문법이죠. 이게 편집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180도 법칙은 영상물에서 공간의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위치와 시선, 방향 등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방향성을 혼동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인물 사이에 하나의 일직선을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선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에서만 촬영을 하는 것이 180도 법칙이었는데 이걸 편집에 적용할 때 편집자는 촬영된 영상에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숏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촬영이 이 180도 법칙을 잘 지켜서 찍어졌어야 하고 편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80도 법칙을 잘 고려를 해서 쇼트들을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 때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네, 두 번째는 3일치 법칙이에요. 3일치에는 크게 시선의 일치, 행위의 일치, 움직임의 일치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시선의 일치를 볼게요. 지금 보는 그림에서처럼 대화하는 두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맞추어서 다음 쇼트에서도 인물의 시선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남녀가 마주보고 있듯이 보여야 되는데 화면상에서 이게 만약에 180도를 넘어가서 찍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두 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듯이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도 법칙의 연장선이자 이게 180도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법칙을 잘 지켜서 찍었고 편집도 그에 맞춰서 잘 이루어졌다면 저 위의 그림처럼 시선이 일치가 되는데 만약 180도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편집을 할 때 이게 고려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시선이 맞지가 않죠.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한 방향을 보면서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화면이 일치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행위의 일치, 두 번째로 행위의 일치인데 인물의 행위를 서로 다른 쇼트로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동하는 중간에 편집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처럼 저 남자가 신나서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이거를 서로 다른 숏으로 연결을 할 때 손을 다 들고 나서 그걸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드는 중간에 한번 커트를 나누고 그 다음번에 또 이어서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중간에 편집을 넣을 때 이 연결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쇼트를 연결할 때 그 쇼트에서 움직임,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일치는 너무 간단해요. 대상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다음 커트에서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연결을 해야 하고, 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만약에 인물이 프레임 아웃 됐다면 다음 장면에서는 왼쪽에서 프레임 인이 되는 장면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움직임의 방향이 잘 맞아야 이 커트의 연결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연기를 할 때 이거를 잘 계산을 해서 연기를 했어야겠죠. 다음은 30도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동일한 피사체를 대상으로 촬영한 쇼트를 연결을 할 때 첫 번째 쇼트와 두 번째 쇼트의 카메라 각도에는 30도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등장인물의 움직임에 작은 차이가 있어도 배경 화면이 적당하게 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동일한 피사체를 계속 찍는다고 해도 그 중간중간에 커트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 뭐 인물의 배우의 머리카락의 각도가 뭐 바뀌었다든지 넥타이가 약간 뭐 방향이 틀어졌다든지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카메라 각도가 정면에서 그대로 똑같이 찍고 있다라고 하면 연결했을 때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너무너무 큰 화면에서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이 30도 법칙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30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화면의 연속성이 깨지는 그런 점프컷과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 30도 법칙을 위반하면서도 매끄럽게 연결을 하려면 숏의 크기를 2단계 이상 차이가 나게 촬영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쇼트 크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행위를 비슷한 크기의 숏들로 바로 연결하면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쇼트의 크기를 한 단계 이상 건너뛰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30도 법칙을 위반을 하더라도 그 편집의 연결이 매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장면이 풀숏이었다면 다음 장면에서는 미디엄을 건너뛰고 바로 바스트 샷으로 간다든지 클로즈업 샷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그 외에도 과감한 편집, 적절한 컷만을 살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찍은 게 너무 많다 보면 다 이제 마음에 들고 해서 다 이렇게 막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적절한 커트만을 살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버릴 줄 아는 과감한 편집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컷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장면과 장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인서트 숏처럼 장면 자체가 큰 의미가 없거나 변화가 없는 쇼트는 아무리 길어도 5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트의 길이는 웬만하면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간의 전환. 시간이나 공간이 전환될 때는 이런 디졸브 효과라든지 페이드 인아웃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편집은 이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엇갈리게 편집을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격하는 장면을 찍는다.
라고 하면 쫓는 쪽과 쫓기는 쪽을 하나씩 롱테이크로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할 때 번갈아 가면서 쇼트를 연결을 하면 양쪽 사건의 시간 흐름이 동시성을 띠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차 편집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그 커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도 하면서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법칙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이렇게 원격 수업이 돼버렸지만 각 조의 편집자들은 다음 주까지 지금 현재 촬영된 촬영본들을 다 이렇게 가편집을 해오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이 좀 보충이 되어야 될 부분은 그 다음번에 보완을 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현재까지 촬영된 부분들, 혹시 나 촬영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촬영된 부분들까지 해서 편집을 완료를 해오면 되고, 혹시 촬영이 끝난 조들은 이제 1차로 편집을 한번 완료를 해보고 선생님이 확인을 하면 이제 혹시 피드백을 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하면 되니까 모두들 공통적으로 다음 시간까지 편집을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오늘도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선생님에게 뭐 이야기할 게 있는 친구들은 메일로 보내주면 확인을 하고 답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편집본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 안녕.